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AI 도입에 한창이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회사는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건 아닐까? 오늘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사람과 조직을 바꾸는 힘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네, 바로 이 문장.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이 한 문장으로 전부 요약됩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죠. AI 시대의 승패는요, 기술 도입 속도가 아니라 사람과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처음과 끝은 결국 이 문장으로 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쟁의 룰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왜 관리자는 사라지고 리더만 남게 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과 AI가 완벽하게 한 팀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경쟁의 핵심. 많은 기업들이 좋은 AI 툴만 사오면 저절로 경쟁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종의 착각이죠. 하지만 진짜 승부가 벌어지는 곳, 진짜 전쟁터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과연 어딜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공하는 회사와 실패하는 회사가 갈립니다. 이건 마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최첨단 주방기구를 사다 놓고 요리는 옛날 방식 그대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AI라는 새로운 도구에 맞춰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 즉 조직의 레시피 자체를 완전히 바꿀 용기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포브스 같은 유력 매체에서는요, AI 때문에 우리가 알던 관리자라는 역할이 곧 사라질 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매일같이 팀원들을 관리하는 그 역할이 사라진다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업무들 한번 보세요. 매일같이 하는 정보 요약, 업무 분배, 진행 상황 정리. 솔직히 말해서 좀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일이죠. 이제 AI가 이런 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일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팀원의 미묘한 표정 변화에서 불안감을 읽어내고 성장을 위한 따뜻한 코칭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AI 시대 리더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HRD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관리자 교육 시간에 보고서 잘 쓰는 법이나 업무 분배 노하우 같은 걸 가르치면 안 돼요. 대신 팀원의 번아웃을 감지하는 법, 성장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던지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만이 AI 시대에 살아남는 진짜 리더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 시간입니다. HR 기술, 우리가 흔히 HR 테크라고 부르는 것들을 단순히 일 편하게 해주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세계 인적자원관리협회 SHRM은 이제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H의 기술을 도입하는 건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해요. 1단계는 그냥 급한 대로 망치나 톱 같은 도구를 하나씩 사오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제 전체 집의 청사진, 즉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3단계입니다. 이 집에서 어떤 가족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설계하는 거죠. 다시 말해 기술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진짜 전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HR 테크는 구매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설계의 문제가 된 거죠. 우리가 도입한 이 기술이 과연 직원들을 더 가깝게 만드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나요? 우리 조직을 더 투명하게 만드나요? 아니면 불신을 조장하나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리더십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포브스 코치스 카운슬에 따르면 AI는 기존 리더십의 규칙을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의 영웅이었던 리더가 미래에는 오히려 조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리더에게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역량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AI에게 뭘 물어볼지를 아는 게 핵심이죠. 둘째, 사람과 AI가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판을 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궁극적인 책임감입니다. AI는 그냥 도구일 뿐 그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오직 인간 리더의 몫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전문가형 리더와 미래의 맥락 설계형 리더는 이렇게나 다릅니다. 정답을 척척 내놓는 사람이 아니라 팀원들이 AI와 함께 정답을 찾아가도록 환경과 맥락을 설계해주는 역할로 진화해야 합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걸 넘어서 사람과 AI가 함께 일하는 시스템 전체를 디자인하는 사람. 그게 바로 미래의 리더입니다. 이 질문 어떠신가요? 우리 HR 담당자들이나 리더분들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아픈 질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조직은 과거의 정답을 잘 외우는 전문가를 칭찬하고 있나요? 아니면 미래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설계자에게 투자하고 있나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그리는 궁극의 미래 조직, 즉 사람과 AI가 완벽하게 하나가 된 조직의 모습은 과연 어떨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맥킨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들 AI 하면서 돈은 많이 쓰는데 왜 실제로 사업 성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맥킨지가 내놓은 해답은 바로 에이전틱 조직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AI를 그냥 외부 도구처럼 설치만 한 조직이 아니라 AI를 처음부터 우리 팀의 정식 팀원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일하는 방식, 권한, 책임을 다시 설계한 조직, 그걸 바로 에이전틱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AI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진짜 엔진은 기술이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리더와 팀원의 역할을 새로 정의하고 필요한 스킬을 다시 가르치고 AI를 신뢰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이 4개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AI는 진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엔진은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맥킨지의 결론은 아주 단호합니다. 직원들에게 AI 사용법 교육 몇 번 시키는 걸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직무, 권한, 협업 구조까지 조직 전체를 바꾸는 그야말로 전면적인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AI 시대의 성공은 더 좋은 비행기를 사는 경쟁이 아닙니다. 그 비행기를 조종할 최고의 파일럿을 키워내고 그 파일럿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과 문화를 만드는 경쟁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과 조직 설계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AI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묻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을 반대로 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AI를 위해서 우리 조직은 무엇을 또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진짜 시작이 될 겁니다.